사명기계에서 사장을 맡고 있는 한국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그 세미나 제목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제조 공정 혁신입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이제 왜 3D 프린팅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뿌리 산업의 페인 포인트와 해법,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사명기계 솔루션 및 차별점, 그리고 저희 회사 간략한 소개, 그리고 저희가 그 공정 혁신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적용 분야 확대 사례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가 생각하고 있는 3D 프린팅 제조 플랫폼 로드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첫 번째 이제 왜 3D 프린팅인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는 자료는 이제 시장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2010년부터 19년도까지의 3D 프린팅 시장의 이제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기준으로 이제 3D 프린팅 또는 이제 적층 제조라고 하죠. 적층 제조 시장 규모는 약 14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생긴 시장치고는 그래도 이제 굉장히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져 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좀 놀라운 거는 2010년부터 19년도까지 9년도의 그 연평균 성장률이 27.6%나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거의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27.6%의 연평균 성장률을 이제 9년 동안이나 지속하는 이런 시장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9년간의 연평균 성장률 기반으로 해서 2025년 정도의 시장 규모 예측을 해보면 약 6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좀 보수적으로 전망을 해서 2019년도가 약 한 20% 정도 이제 성장률이었는데 2019년도께 이제 2025년까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수적으로 봐도 30조 원 이상의 이제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3D 프린팅이 적용되는 산업은 제일 적용이 많이 되는 곳이 제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3D 프린팅 시장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곧 전 제조 산업으로의 확산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될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이 위쪽 부분이 3D 프린팅 출력물에 대한 시장 사이즈고요. 이제 밑에가 장비와 뭐 재료,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출력물 시장과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 쪽 제품에 대한 시장이 약 한 6대4 정도 비율로 지금 이제 계속 이 6대4가 좀 유지가 되면서 계속 발전이 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제조업 쪽이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제조업의 발전 방향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 영역 확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이제 혁신을 하는 건데, 이 혁신을 했을 때 방향성은 결국은 제조업이 어떻게 하면 고부가가치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역이 좀 좁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제 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다들 노력을 하는 키워드들을 보면 디지털화, 스마트화, 무인화,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1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유연 생산입니다. 유연 생산이라는 거는 점점 갈수록 다품종 소량 생산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제조업이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대응할 수 있으려면 유연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연 생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 이제 앞으로 지금 친환경 쪽은 뭐 이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지금 이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돼서 친환경,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제조업이 다 아시다시피 그 스마일 커브라고 해서 제조 단계가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단계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제조업
그 스마일 커브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낮은 그 위치를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사업 모델을 혁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키워드들을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요소 기술을 뽑아본다고 하면 이제 3D 프린팅 기술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매핑이 잘 될 수 있는 요소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제조업에서 특히 3D 프린팅 기술의 그 핵심 역할이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3D 프린팅이 지금 이제 분야로도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분야를 비롯해 항공 우주, 뭐 기계, 조선, 뭐 게임 컨텐츠, 조형물, 건축, 문화예술, 문화재, 뭐 화장품, 바이오, 뭐 이제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해서 3D 프린팅 쪽이 깊숙이 지금 침투를 하고 있고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과거하고 최근의 트렌드가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다양한 산업에서 이제 단지 이제 유즈 케이스와 수요 검증 단계 정도로 좀 추진이 됐다면 최근에는 각 분야에서 이제 양산 단계를 진입하는 쪽으로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분야의 이제 사진들 예시가 있는데 여기 위 마크에 이렇게 이게 이제 저희 회사 사명기계 로고인데요. 이 로고가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했던 프로젝트 결과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뒤에 잠깐 소개를 드리겠지만 저희 회사는 선박용 또는 뭐 철도나 내륙 발전소에 들어가는 엔진 부품을 제작하는 게 저희 메인인데 저희 원래 메인 비즈니스 쪽에 3D 프린팅을 적용을 해서 고부가가치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에 이제 결과물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쪽은 이제 저희가 원래 하고 있는 곳에 3D 프린팅 적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에 결과물을 낸 예시인데 그럼 이제 기타 나머지 이렇게 6개 정도가 지금 더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하려고 의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쪽 영역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이쪽 프로젝트의 답을 찾아달라고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저희가 이 문제를 풀게 된 그런 프로젝트들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제조에서 방향이 두 가지, 그러니까 고부가가치화하고 또 하나는 사업 영역의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조업에서 풀어야 될 숙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 회사 입장에서의 고부가치를 높이는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 나온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사업 영역 확대 쪽으로 이제 추진이 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 유연성이 굉장히 높은 그 공정 기술이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인들이 영위하고 있던 그 분야 이외의 분야 쪽에도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이제 갖춰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그 제조업에서도 가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경쟁력에 문제가 되는 것이 뿌리 산업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뿌리 산업이 이제 제조업에서도 가장 근간을 이루는 산업이고 사실 뿌리 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면 그 위에 쌓아 올려지는 제조업들도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뿌리 산업 지금 이제 뿌리 산업이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빠르게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이 뿌리 산업의 페인 포인트가 뭐고 해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뿌리 산업의 현실은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첫 번째는 인력 문제입니다. 뭐 전문 인력, 청년 인력 뭐 다 감소하고 있죠. 고령화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다품종 소량 생산형 산업으로 모든 산업이 다 조금씩 다 바뀌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수익성, 생산성이 계속 낮아진다는 얘기죠. 거기에 설상가상 에너지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서 계속 투자 부담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대기업의 종속화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매년 단가를 인하를 해줘야 되는 이제 단가 압박을 항상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안 나니까 이제 기술 투자 쪽도 점점점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이제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이제 4가지 큰 난제가 있는데 이 난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해법을 이제 정리를 해본 겁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도출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생산성을 높여야겠죠. 생산성을 높이는데 공정 최적화라고 제가 적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 최적화 수준 가지고는 지금 저희 경쟁력이 낮아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 그 스마트 공장에서 디지털화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하면은 이제 10% 20% 이렇게 개선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생산성이. 근데 그 속도가 그 지금 경쟁력이 낮아지는 속도를 따라잡기에 지금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접근, 당연히 그것도 가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가기엔 부족하고, 더 추가해서 아예 공정을 이제 기존 공정 중 일부 공정을 삭제할 수 있거나 또는 여러 공정을 하나의 공정으로 통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의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뿌리 산업이 지금 경쟁력을 글로벌리 확보할 수 있는 수준 도달하기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첨단화가 돼야 되고요. 첨단화가 돼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 뿌리 산업 쪽으로 이제 젊은 인력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첨단화가 되지 않으면 미래에 이제 인력 확보가 안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연 생산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죠. 다품종 소량 그 쪽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데, 이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유연 생산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청정화 무인화. 이건 이제 에너지 환경 규제 대응을 하려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고부가가치화, 고품질화. 이게 돼야 이제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래야 이제 R&D 투자도 더 하고 하면서 선순환으로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해법의 굵직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려면 이제 요소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쫙 나열해서 공통된 가장 최상위 요소 기술들을 뽑아본 건데요. 보시면 3D 프린팅, 로봇, 디지털 트윈, 센싱이나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그다음에 일체화 설계, 경량화 설계 기술, 이런 것들이 핵심, 앞으로의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은 이런 요소 기술들이 가장 키 요소 기술들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거 뭐 저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5가지 해법에 다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보시면 이제 3D 프린팅 기술이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3D 프린팅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시는 게 아마 이걸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작년 12월 말에 난 기사 내용 하나를 제가 가져온 건데, 양산 한계 부딪힌 국내 3D 프린팅 성장세 제자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3D 프린팅을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2013년도에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연설을 하면서 앞으로 미래 제조업은 3D 프린팅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도 급격히 3D 프린팅을 이제 이제 막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해왔는데, 지금 이제 이 기사가 하는 얘기는 이제 그래도 뭐 한 6, 7년 3D 프린팅 쪽에 막 투자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양산 생산성까지 확보가 안 된다. 이제 사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이런 상황인 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맞는 상황인데, 이제 뒤에서도 계속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3D 프린팅 쪽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접근하는 그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그 잘못 바라보고 있는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더디게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거 이제 지금 어떤 국내 3D 프린팅 업계가 어떤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에서 먼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국내 3D 프린팅 하는 쪽은 이제 시제품 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죠. 뭐 다 아시는 사실일 거예요.
시제품 제작할 때까지 할 단계에서는 그래도 이제 굉장히 쓸만하죠. 근데 이 이상 단계를 넘어가려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소재 대응의 한계. 그래서 지금 전체 플라스틱이 전체 한 93%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력 속도나 사이즈가 이제 너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뭐 큰 걸 만들고 싶어도 안 되고, 또 뭘 하려고 하면은 뭐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한계가 있다는 점. 세 번째는 고비용으로 인한 생산 원가 상승 문제. 잠시만요. 제가 시간을 고비용, 이제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3D 프린팅 재료비 너무 비쌉니다. 장비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생산 원가가 상승돼서 뭐 양산에는 뭐 적용을 꿈도 못 꾸고 있는 단계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제품 쪽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해서 하는 데는 좀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양산 공정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3D 프린팅 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 성공 케이스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한계로서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가트너사에서 이제 뭐 매년 발표하는 그 각 기술에 대한 하입 사이클이라는 건데요. 이제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하입 사이클입니다. 2018년 7월에 발표된 건데요. 이 하입 사이클이라는 거는 모든 기술이 이제 세상에 등장을 해가지고 막 관심도가 높아져서 피크를 쳤다가, 이제 관심이 높아지다가 이제 피크를 쳤다는 얘기는 꿈의 기술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실제 뭐 적용을 해보니까 현실은 꿈과 괴리가 굉장히 많구나 하면서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이 깨지게 되는 단계가 오고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그 중에서도 살아남는 기술들이 이제 꾸준한 연구 개발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생산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이걸 이제 하입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모든 기술은 등장해서부터 이제 이 사이클을 다 거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3D 프린팅 기술 안에도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많은 기술들을 다 여기 이제 따로따로 다 플랫을 한 겁니다. 각 기술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3D 프린팅 기술을 나는 도입을 해서 양산용으로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플랫되어 있는 3D 프린팅 기술 중에서 어디 쪽 그 기술을 채용을 하셔야겠습니까? 당연히 이 우측에 있는 기술들을 채용을 해야 양산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 보면, 아니 자꾸 이런 어정쩡한 거에 있는 거를 채택을 하셔서 해본 다음에 양산성이 안 나온다고 자꾸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뭐 한 2, 3년 하신 다음에 양산성 3D 프린팅은 안 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가장 핫한,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금속 3D 프린팅인 파우더 베드 퓨전이라는 방식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환상이 깨지고 있는 단계에 지금 추락을 하고 있어요. 단계로 보면. 물론 이제 2018년 거니까 지금 이제 꽤 좀 넘어왔을 텐데 어디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요걸 도입했을 때 1, 2년 내에 양산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건 무리입니다. 근데 이제 자꾸 여기 걸 도입하신 다음에 1년 내에 뭐 결과 안 나온다고 해서 프로젝트 페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단기간 내에 하실 거면 우측에 있는 기술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바인더 제팅 기술이에요. 그래서 바인더 제팅 기술이 여기 있죠. 이미 이제 얘는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온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산 쪽에 적용을 하더라도 모든 거에 양산성 확보는 안 되지만, 제품에 따라서 어떤 거에 적용하면 양산성이 꽤 확보가 되는 수준이 있고 어떤 거는 아직 안 되고, 요 정도까지 걸립니다. 딱 그게 이제 수준에 여기에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럼 참고로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러면 이제 2012년도 7월에 이 하입 사이클에 이거는 이제 3D 프린팅 기술만 보여준 게 아니고 모든 기술들을 다 이제 플라팅을 한 거예요. 보시면 3D 프린팅 여기 가장 피크, 이제 기대치가 가장 높을 단계에 3D 프린팅이 올라와 있는 게 2012년 7월이에요. 이게 되게 용하지 않아요?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연설문에서 3D 프린팅을 강조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가트너가 정확히 2012년에 이게 꼭대기에 있다고 찍으니까 대통령이 말할 정도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꿈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단계에 왔다라는 거죠, 이때가. 그리고 나서 이제 급격히 이제 쭉 떨어졌겠죠. 그러다가 지금 3D 프린팅만 하나만 찍는다고 어디쯤 와 있는지는 저 데이터는 못 봤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요 어딘가에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잘 보시고 그리고 3D 프린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아까 말씀드린 3D 프린팅 기술 안에서도 우측에 있는 쪽으로 잘 선정을 하셔서 적용을 하셔야 양산에 적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3D 프린팅을 이제 한 지가 지금 이제 7년이 넘었는데요. 7년이 넘도록 한 경험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바인더 제팅 방식이 양산성 확보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솔루션과 차별점이 어떤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바인더 제팅 방식의 3D 프린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산성 확보가 가능한 기술로는 현재는 바인더 제팅이 가장 이제 점수로 따지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3D 프린팅 시장에서 최근 몇 년간 바인더 제팅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 대부분 3D 프린팅 하면 잘 아시는 그 저기 FDM 방식이거나 아니면은 뭐 저기 레이저로 해가지고 레이저 소교를 하는 방식이거나 뭐 아니면 레이저로 해서 경화를 시킨다거나 이런 방식이 대세였었죠.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방식들이 정밀도는 확보가 됐는데 양산성 확보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산성 확보가 가능한 이제 바인더 제팅 기술로 지금 많이 넘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바인더 제팅 기술의 가장 좋은 점이 어쨌든 형상을 만드는 거는 원하는 그 위치에 바인더를 제팅을 해서 바인더가 떨어진 것만 경화되게 하는 게 하고, 소재는 원하는 파우더 어떤 종류의 파우더건 다 적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소재 파우더를 깔고 바인더 뿌리고 그다음에 파우더 깔고 뿌리고 이걸 반복을 하는 식으로 3D 프린팅을 하는 방식이 이제 바인더 제팅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 시작을 샌드 모래 바인더 제팅 방식을 시작을 했었고요. 요즘 이제 메탈 방식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뒤에 적은 것들은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샌드에 이어서 후속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후보 지금 소재들 중심으로 좀 적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인더 제팅 방식의 3D 프린팅 해결 가능한 키워드들이 뭐 웬만한 키워드들은 다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워낙 이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아예 이제 그 우리 회사에 저희가 주조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주조 공장의 양산 라인에 이제 3D 프린팅을 다 적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원래 이제 외산 장비를 다 깔아보려고 했는데 외산 장비가 너무나 비싸서 사실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아예 3D 프린터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이제 자체 개발을 해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저희 그 독자 개발한 장비를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참고로 이게 지금 레이저랑 바인더 제팅의 스피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저희 건 아니고요. 오른쪽이 바인더 제팅, 왼쪽이 레이저예요. 보셨나요? 잘 못 보셨어요?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시면 그 프린팅 하려고 하는 그 똑같은 제품을 지금 한 12개 정도를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왼쪽은 레이저로 이렇게 막 이제 스캐닝을 해가지고 그 소결을 시키는 거고, 오른쪽은 바인더를 뿌려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레이어가 3, 4, 5, 6, 7 레이어가 올라가는데 얘는 3개, 여기 10레이어 할 동안 여기는 개수로 3개밖에 못하죠. 그래서 스피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0배 정도 스피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양산성은 이제 바인더 제팅 방식을 따라올 방식은 아직까지는 지금 나오진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3D 프린팅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업체들이
도입을 할 때 또 저 시행착오를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D 프린팅을 자꾸 최종 뭐 개발해야 되는 목표나 목적으로 자꾸 설정을 하신다는 거죠. 3D 프린팅은 요소 기술이잖아요. 기술은 도구죠, 툴. 근데 자꾸 3D 프린팅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3D 프린팅을 해볼까 자꾸 이렇게 접근을 시작을 하세요. 근데 3D 프린팅을 해볼까라고 접근을 하면 거의 10중 8구 이거는 그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기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각 회사에서 지금 진짜 풀어야 되는 난제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난제 중에서 어떤 난제를 3D 프린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그 문제 푸는 거에 3D 프린팅을 도구로 가지고 오셔야지 3D 프린팅이 일단 뭔가 완성된 무슨 기술이 있고 이거를 전파해서 뭘 해보겠다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대부분 업체들은 시제품 개발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그렇다고 보고요. 이제 참고로 저희는 이제 양산 쪽도 적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품 디자인 쪽의 혁신 쪽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 하는 단계까지 지금 2, 3단계 쪽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1단계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혁신까지도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3D 프린팅 기술은 아주 훌륭한 혁신적 도구다. 이제 이거를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건 이제 참고로요. 저희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조 공장에 사실 저희 회사 3D 프린팅을 시작한 이유는 3D 프린팅 무슨 신사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도입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 회사 주조 공장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 구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은 특히 안 옵니다. 연세 있는 분들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연세 있는 분들 그나마 이분들이 이제 다 정년 퇴직하고 가시면 이제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공장이 유지가 되냐는 거죠.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주조 공장에서 사람의 손을 이제 최소화하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 사람들도 올 수 있을 정도의 첨단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뭔지를 저희가 고민을 해서 도출한 것이 이제 3D 프린팅이고요. 이때 굉장히 많은 솔루션을 검토했는데 저희 회사 입장에 이제 주조 공장에서는 샌드 3D 프린팅 말고는 다른 대안이 그때 당시에 없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검토를 한 게 2013년도에 검토를 해서 14년도에 도입을 했는데요. 12년 말에 저희가 도입 계약을 하고 설치를 14년 초에 했는데 그때 저희가 금속 3D 프린팅도 검토를 했지만 뭐 지금도 금속 3D 프린터는 양산성이 전혀 없는데 그때 당시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했는데 보시면 이 가운데가 저희 주조 공장의 일반적인 공정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또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3D 프린팅이 있으면 모든 공정을 다 대체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 답이 되지는 않고요. 각 공정에서 베스트 솔루션들이 뭔지는 각각 다 도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뭐 중자금형, 중자제작, 몰드 합형 하는 이 공정을 샌드 3D 프린팅의 일체화 코어나 몰드를 통해서 묶어서 공정 통합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저희는 접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엔 저희가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게 여기서 일체화 코어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상 공정이 들어가는 이유가 버라든지 뭐 이런 핀 생기고 하는 이런 것들 제거하기 위해서 그라인딩 사상 공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체화 코어 몰드를 만들다 보니까 그게 사라져서 아예 이 후처리 사상 공정이 삭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시작할 때 원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얻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금속 베이스의 제조 공장을 하시는 분들은 모든 공정에서 가장 병목 공정이 바로 후처리 사상 공정이에요. 여기는 내국인은 단 한 명도 없고 100% 외국인밖에 없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입국도 안 돼서 사람을 구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모든 회사가 대부분이 여기가 다 병목인데, 그래서 저희도 작년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로봇 회사하고 같이 이제 그 후처리 사상 자동화 로봇 시스템 도입 같이 검토를 이제 내부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참을 했는데 저희가 이때 당시에 시도했던 건 이제 피스톤이라는 제품에 적용을 한 거였는데, 피스톤 제품이 주로 그 사상하기 어려운 게 이제 피스톤 그 내부 속을 사상을 해야 되는데, 로봇 회사에서의 결론은 로봇 팔이 그 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대요. 좁아서. 그래서 안 되겠다. 밖에는 못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걸 검토한 이유는 내부 사상을 다 수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서 로봇 사상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못 한다고 하니까 대책이 없었죠. 근데 동시에 저희가 시도를 한 것이 일체화 코어로 생산하는 거를 했는데, 보니까 내부에 아예 사상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결과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봇 회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이제 중지를 하고, 왜냐하면 공정이 삭제되니까 그 도입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공정들도 이제 저희가 다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건 참고로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최근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 몰드나 코어 설계를 할 때 조금 더 이제 DFAM이라고 해서 Design for Additive Manufacturing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적층 제조 특화 설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DFAM 설계의 개념을 조금 더 적용을 하면 주조 방안 설계까지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이 이 정도까지 커버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많은 공정을 통합시킨다라는 거는 이제 실제 생산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금방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제일 이쪽 그 주조 공장에서는 그 맨아워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먼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샌드 3D 프린팅 자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샌드 3D 프린팅이 어떻게 되는지 개념 이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샌드 3D 프린팅을 통해 목금형이 필요 없는 신개념 주조 방식을 도입한 샌드 그래피를 소개합니다. 샌드 그래피는 주조용 몰드 및 일체형 코어를 샌드 3D 프린터로 출력하여 주조품 제작 시 활용합니다. 샌드 그래피의 바인더 제팅 방식의 샌드 3D 프린팅 기술은 고퀄리티의 복잡한 디자인이 가능하고 빠르고 경제적이며 개발과 생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줍니다. 바인더 제팅 방식은 두 가지 작동 스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스텝은 원재료인 실리카 샌드를 한 층씩 고르게 적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스텝은 적층된 실리카 샌드 위에 제작될 제품의 단면의 형상을 바인더로 분사하게 됩니다. 이때 일정하고 고운 입도의 프린팅용 실리카 샌드 사이로 바인더가 침투하여 실리카 샌드 입자 간에 점결되며 단단한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잡박스는 조금씩 아래로 하강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이 반복되어 3D 프린팅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먼저 3D 모델링 데이터를 잡박스에 배치합니다. 바인더 제팅 방식으로 출력하고 주변 모래를 제거하면 출력하고자 하는 형상이 그대로 구현됩니다. 출력된 제품이 주조용 몰드 및 코어로 제작된 경우에는 용탕을 주입하여 주조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샌드 3D 프린팅을 이용한 제조 방법의 특징은 목금형 제작이 필요 없으며 일체형 프린팅 코어로 합형 분량의 문제가 감소하고 기존 패턴 사용 대비 소재의 품질이 향상됩니다. 또한 언더컷이나 복잡한 형상의 제품 설계 및 제작이 가능하며
설계 자유도 증가로 원하는 형상을 무엇이든 제작 가능합니다. 샌드 3D 프린팅을 활용한 주조용 몰드 및 주조품 제작 서비스는 자동차, 철도, 선박, 건축, 건설 장비, 각종 기계 부품과 예술품, 조형물, 문화재 복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특허받은 강도 강화 기술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목업은 물론이며 최종 제작품 생산이 가능한 신개념의 기술입니다. 네, 이건 저희 회사 본사의 저기 드론으로 본 이제 항공 뷰가 되겠습니다. 네, 바인더 제팅 방식 샌드 3D 프린팅에 대해서는 아마 뭐 제가 또 설명 안 드려도 이제 동영상으로 잘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D 프린팅으로 제작을 하면 지금 이제 실제 저희가 제작했던 그런 예시 사진들을 좀 몇 개 넣어봤는데요. 이런 건 이제 자동차 뭐 엔진에 들어가는 그 포트 코어라든지, 이거는 이제 유압 부품 안에 들어가는 코어.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신 바와 같이 형상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걸 만들려면 그 이제 금형 중자 박스라고 하죠. 중자 박스 약 한 25종 정도를 다른 모양의 한 그 금형 25종을 가지고 조각조각 다 코어를 찍은 다음에 그 25개를 수작업으로 다 조립을 해서 완성을 해야 되는 형상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은 이 샌드 3D 프린팅으로 그냥 일체형으로 3D 모델링을 해서 한 번에 그냥 프린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형도 25종 금형 세트가 필요 없고 조립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결과물은 정밀도가 훨씬 더 좋게 나오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저희가 프린팅한 건 아니고 그 독일 전시회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온 거예요. 이게 독일의 그 렉스로스라는 유압 부품에서는 세계 1위인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전시 부스에서 전시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회사가 이제 요즘 하고 있는 게 유압 부품이 잘 아시다시피 내부 형상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그 제일 안 되는 게 소형화 경량화가 안 돼요. 내부가 너무 복잡하니까 소형화 경량화를 하려고 보면 제조가 안 되는 거죠. 내부 형상이 막 거미줄 같이 꼬이니까. 그래서 이걸 사이즈를 못 줄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금형 방식으로 제조하는 가정을 그냥 버리고 샌드 3D 프린팅으로 그냥 양산한다는 가정하에 설계를 다시 해보자라고 해서 설계를 다시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형상이 이게 금형으로 쪼개가지고 금형으로 찍어서 조립할 수 있는 형상이 아니에요. 구조가. 이거는 일체형으로 프린트를 하는 거 말고는 제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디자인을 다시 했더니 그렇게 복잡한 유압 부품의 사이즈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제조공법 때문에 사실 못 줄였던 거고요. 제조공법의 한계를 그냥 무시하고 다시 디자인을 했더니 충분히 반 이상의 사이즈를 확 줄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저도 굉장히 더 확신을 가졌던 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회사가 유압 부품에서의 거의 사실상 표준을 주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회사가 이렇게 설계를 해서 제품을 내면 다른 회사들에 나오는 유압 부품보다 사이즈가 반으로 줄어든 사이즈로 제품이 나올 거고, 그럼 경쟁사들은 따라할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하려고 역설계를 하려고 하겠죠. 이 제품을 사서 잘라보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산 라인에서는 양산이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이후에는 그 다른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샌드 3D 프린팅을 도입을 해서 본인들도 양산 라인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부피가 2배 더 큰 경쟁력 없는 제품을 계속 출시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샌드 3D 프린팅 기반의 설계 최적화에 의한 제품 설계 쪽이 점점점 이제 필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도 이 길이 거의 확실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3D 프린터 개발까지 진행을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첫 그 국내에선 처음으로 대형 바인더 제팅 샌드 3D 프린터 출시 발표를 했고요. 이 제품은
저희가 양산용을 위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스펙이나 사양이 외산 장비보다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고 구조도 양산에 최적화되도록 구조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비 가격은 30% 이상 저렴하고 외산보다 재료비도 50% 이상, 유지 보수비도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그래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가 가능한 솔루션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건 이제 원래는 저희가 필요해서 이렇게 개발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저희도 양산 라인에 깔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쓰려고 개발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정부 과제로 이걸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 그래도 정부 비용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외부 주변 우리나라의 그 뿌리 회사들도 좀 혜택을 받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출시를 하는 걸로 바꾸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재도 대부분 국산화를 저희가 해서요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 그 외산 3D 프린터 장비 쓰는 회사들이 작년부터 금년 제일 고생했던 게 고장 났을 때 AS를 해외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와서 수개월에서 많은 경우는 1년 이상 장비를 세워놓고 있는 데까지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이 있다면 국산을 쓰는 것이 이제 경쟁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그 최근에 출시한 그 바인드 제팅 샌드 3D 프린터 홍보 영상이고요. 간략히 보겠습니다. 저희가 400dpi이고요. 지금 외산은 보통 300dpi 또는 200dpi 정도로 샌드 프린터는 나오고 있습니다. 모래 한 층 깔고요. 그 다음에 바인더 뿌리고 다시 모래 한 층 새로 깔고, 이제 한 레이어가 내려가겠죠, 잡박스가. 그리고 다시 모래 깔고 바인더 뿌리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양산성을 고려해서 잡박스가 장비하고 분리되도록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잡박스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계속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제 빈 잡박스가 다시 로딩되고 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3차원 시뮬레이터인데요. 이제 정확하게 장비하고 완전히 동일하게 동작하는 이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터를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장비가 없이도 본인이 프린트하고 싶은 거를 프린트 시켰을 때 장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3D 프린터, 3D 시뮬레이터는 지금 이제 외산, 이 샌드 쪽에서는 외산 장비에서도 없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자료가 60몇 페이지인데 지금 3분의 1 했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제가 조금 지금 이제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터 저희가 개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바일 앱으로도 연동을 해서 이제 실시간 장비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지금 이제 샌드 3D 프린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독일 장비밖에 없거든요. 근데 독일 장비 쪽에도 이런 기능들은 아직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출시하고서 뭐 많은 언론에서 좀 기사를 내주셨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삼연기기가 어떤 회사냐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75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이제 업력으로 이제 46년, 7년 뭐 이렇게 됐는데요. 엔진 부품이 메인 비즈니스고요. 엔진 부품을 하는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3D 프린팅 자체도 이제 새로운 이제 사업군으로 좀 저희가 바라보고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서 3D 프린팅 융합을 통해서 설계 및 제조 혁신을 선도하는 이제 세계 유일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최근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전국에서 딱 100개 기업만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그 100개 기업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4년도에 저희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바인더 제팅 방식 샌드 3D 프린터 기술을 도입을 해서 현재까지 이제 적용 및 기술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엔진 부품의 주요 고객사는 엔진 쪽에서는 가장 핵심 가장 앞선 회사가 독일의 만사인데요. 저희가 독일 만사의 OEM, ODM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외에 이제 국내 뭐 엔진사라든지 각 나라의 철도 기관, 철도 회사라든지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보유한 기술은 이제 설계 기술, 양산 공정 기술, 소재 기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세 가지만 있을 때는 유연성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유연성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회사가 어떻게 공정 혁신을 했는지 사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샌드 3D 프린팅 기반의 공정 혁신을 했는데 크게 3단계로 저희가 이제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시제품 개발 혁신, 두 번째는 양상 공정 혁신, 세 번째 설계 자유도 혁신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을 해왔고요. 시제품 개발 혁신은 뭐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시제품 개발할 때 사용하는 거야 이제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를 실제 진행했고 그리고 그 샌드 3D 프린팅을 통해서 이 제작하는 거는 샌드 3D 프린팅은 모래로 몰드를 만들고 그거에 금속 캐스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무슨 재질까지 되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알루미늄부터 뭐 주철, 주강, 그다음에 뭐 스테인리스 스틸, 뭐 특수강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을 수 있는 재질이면 웬만한 건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두 개는 알루미늄이고 이건 이제 그 주철인데요. 지금 이제 이런 형상, 특히 임펠러 형상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기존 금형 방식으로 제작하면 날개마다 다 중자를 따로 금형으로 찍어서 조립을 해야 되는 형상인데 샌드 3D 프린팅으로 할 경우는 일체화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제품 개발 혁신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그 피드백은 금형 안 만들어도 되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 없다. 두 번째는 개발 기간이 굉장히 짧아진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은 금형으로 만든 것보다 더 좋더라. 이제 요게 가장 대부분 업체들의 피드백이었고요. 그다음 이제 뭐 군용차 부품 만드는 회사는 여기는 뭐 수시로 뭐 모델이 바뀌어가지고 매번 금형을 다시 만드셨었는데 이 3D 프린팅을 이용하신 이후에는 그냥 모델만 바꾸면 되니까 이제 금형을 매번 만드는 그런 낭비가 없어지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대응에 최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게 외경 한 800파이 정도 되는 꽤 큰 발전소형 임펠러였는데 이 형상 자체가 이건 금형으로도 만들 수가 없는 형상이래요. 그래서 보통 이전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철판을 잘라가지고 구부려서 용접을 해서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주조 업체에서 이걸 한 번에 좀 주조로 해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체형 몰드로 설계를 해서 드렸고 이제 주조를 해서 한 번에 부어서 성공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철판을 잘라서 구부려서 용접한 것보다 품질은 뭐 몇십 배 더 좋겠죠. 그렇죠? 균일한 그 품질을 가질 거고 그리고 생산성 측면에서도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 업체 대표님도 지금 3D 프린터를 아예 도입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또 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시제품 쪽은 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뭐 아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양상 공정 쪽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보시면 예시로 몇 개 이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가 이 이제 710mm 보어 사이즈를 갖는 엔진의 실린더 헤드를 저희가 이거는 저희 지금 전시장에 이 제품을 저희가 갖다 놨거든요. 실물 제작한 거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 실린더 헤드 쪽에 적용을 해서 실제로 이건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박스 이건 꽤 큰 제품입니다. 여기에도 일부 적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30mm짜리 실린더 헤드 이거는 저기 고객사가 소량 주문을 한 케이스였고요. 이거는 이제 연속 생산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데 다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또는 이제 지금 확대 적용하고 있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린더 헤드 소량 주문 오는 제품인데요. 원래는 이제 금형으로 다 만들어서 조립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최소한의 분할 몰드로 프린팅을 해서 그냥 쉽게 조립해가지고 바로 주조해서 제작을 한 사례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기존 방식 대비 주조 생산 원가도 29% 이상 절감이 가능했습니다. 당연히 수작업은 뭐 75% 이상 단축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큰 이제 길이가 한 2m 정도 되는 프론트엔드 박스라는 건데 내부 형상이 워낙 복잡해서 안에 들어가는 그 중자를 조립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45개 정도 중자를 원래 조립을 해가지고 생산을 했었는데 이 중에서 22개 정도를 가장 조립하기 까다로운 부분 22개를 모아가지고 일체형으로 다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프린팅을 해서 22개는 하나로 프린팅을 해서 조립하고 나머지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하이브리드 몰드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했더니 코어 22개를 아까 하나로 일체화를 했더니 전체 이 합평 시간이 약 40%가 줄어드는 생산성 향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연속 생산하는 실린더 헤드인데요. 총 22개를 금형으로 다 찍어가지고 수작업으로 조립을 했었는데 이거를 거의 이제 한 덩어리로 저희가 일체화 설계를 해서 3D 프린팅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외형까지 프린팅을 하면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이거는 하이브리드로 외형은 기존 목금형 방식으로 그대로 찍고 안에 들어가는 요 일체화한 것만 프린팅을 해서 딱 조립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지금 생산 적용을 한 거고요. 이렇게 했더니 합평 시간 78%가 줄어들었고 뭐 가스 배기로 수작업 같은 거는 다 3D 모델에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생략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저희가 그 제작 캐파 자체를 굉장히 크게 늘릴 수 있었고 그다음에 생산 원가도 낮출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피스톤에 적용한 사례인데요. 이것도 역시 저희 지금 전시장에 실제 실물을 갖다 놨는데 아마 설명 안 듣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 왼쪽이 금형 방식 중자를 이용해서 현재 양산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오른쪽이 일체화 중자로 내부 그 쪽을 3D 프린팅 코어로 해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이런 그 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조립면에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봇 사상 도입하려고 했던 게 이거로 저희가 적용하려고 검토했던 거거든요. 원래 지금은 다 수작업으로 다 이걸 그라인딩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여기 이런 거에 다 그라인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로봇 사상 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은 로봇이 못 들어간다고 해서 포기하고 일체화 중자로 적용했더니 아예 이런 그라인딩 해야 될 이슈가 다 사라져 버려서 이제 그 공정이 삭제할 수 있었던 예시고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3D 프린팅 경진 대회에서 최우상을 받아서 과기부 장관상도 수상했던 과제 결과입니다. 여기 예시 보면 이게 실제 그 일체화 그 중자 사용한 프린팅 중자 사진인데요. 여기에 그냥 이렇게 뭐 외관만으로 합쳐가지고 프린팅한 걸로 이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캐스팅 디자인 이너 코어라는 신개념의 설계 방법론을 더 개발을 했어요. 이 있는 단어는 아니고요. 저희가 신조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무슨 얘기냐면 주조 방안을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면 주로 이제 그 외형 몰드 쪽에 뭐 앞탕이든 뭐 이런 걸 그 설계 요소를 더 구현을 해서 최적의 이제 그 품질을 낼 수 있는 주조 방안을 만드는데 저희는 그 주조 방안 요소 설계를 일체화 프린팅 이 중자 내부에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요. 잘라서 섹션면을 보시면은 이 안에 주조 방안 설계된 컴포넌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 제품의 품질이 거의 무결한 품질에 가까운 소재 제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이것만으로도 좀 내용이 많은 내용이라서 오늘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이거는 이제 다음번 저희 전시회 때 지금 아마 하반기에 저희가 인사이드 3D 프린팅 그 전시회 때도 좀 나갈 예정인데 그때 지금 요 내용은 좀 자세하게 좀 또 기술 강연을 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예시를 더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금형으로 생산한 피스톤의 내부 사진이에요. 보시면 다 이거 그라인딩으로 없애줘야 되는 건데 3D 프린팅 방식은 깨끗하죠. 여기도 보시면 이런데 이거 다 그라인딩 해줘야 되는 건데 여기는 전혀 깨끗하게 찍은 거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또 모르면 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피스톤에서 이 부분, 이제 날개 형상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피스톤의 안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형상 부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R 값에 따라서 피스톤의 안전율이 바뀌어요. 근데 이 그라인딩을 하는 작업자가 그 R 값이 바뀌면 안전율이 변한다는 걸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업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막 굉장히 많이 그라인딩을 해버리고 하니까 제품마다 안전율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산한 경우는 안전율 품질도 흔들릴 수 있다는 분산이 이제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아예 손을 안 대도 되기 때문에 안전율 품질이 굉장히 일정하게 확보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깊은 곳까지 다 이게 그라인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작업이 깨끗하죠. 네. 그리고 3D 프린팅에서 사용하는 모래 직경 알갱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표면 조도도 기존 금형 방식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나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설계 자유도 혁신인데요. 설계 자유도 혁신, 저희가 피스톤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아예 설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서 재질을 바꾼 케이스입니다. 원래 피스톤의 상부를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조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주철로 바꾸면서 설계로 그 부족한 강성을 극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를 다 다시 해가지고 그 구조 해석을 해보니까 안전하다는 것까지도 확보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제작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이렇게 복잡한 게 양산성이 없는데 이걸 무슨 의미 있냐 이렇게 설계하는 게 하시는데, 저희는 어차피 내부 그거는 일체형 3D 프린팅 코어를 쓰기 때문에 이 형상의 복잡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생산성하고. 그래서 원하는 형상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게 되면서 단조강 제품을 주철로 바꾸는 거에 이제 성공을 하고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아지게끔 해서 저희 실제 장착 테스트 5만 시간 이상 했는데 결과가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결과를 얻었던, 그래서 3D 프린팅을 적용해서 고부가 가치화가 가능했던 제품이고요. 샌드 3D 프린팅을 활용하면 개발 기간 단축, 투자 비용 절감, 다품종 소량 생산 대응, 그다음에 설계 자유도 혁신, 다양한 재질 대응, 품질 향상 등등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요. 이게 더 있는데. 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영역에서 연락이 막 오셔가지고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제발 좀 해결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막 늘어나세요. 그래서 저희가 원치 않게 이제 프로젝트를 했던 것들이에요. 이거는 광교에 작년 3월에 오픈한 갤러리아 백화점인데요. 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외관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특이한 비정형 커튼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는 건데요. 안을 보시면 유리를 잡아주고 있는 프레임들이 만나는 노드 지점이 있는데 이 노드의 형상이 이 백화점 전체에 수백 개가 있는데 수백 개의 노드 형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형상이 다 다른 거를 하나 형상당 하나씩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해주겠어요? 그래서 8개월을 헤매셨대요. 이 시공사가 전국을. 가공집은 속을 못 비우기 때문에 처음에 다 탈락하고 주조집을 다 돌았는데 금형을 수백 벌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주죠. 납기도 못 맞추고요. 그래서 이제 전시회에서 저희를 찾으셔가지고 저희가 공급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이거를 약 450개 되는 수량을 3.5개월에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재질은 주강이었고요. 사이즈는 길이가 300mm부터 한 850mm까지 굉장히 큰 것까지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기간 내에 완공을 하실 수가 있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 제가 가서 이제 찍었던 건데 요런 노드들, 이게 이제 다 저희가 공급을 해드린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덕분에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좀 저희한테 연락을 많이 오기 시작해서 뭐 대우건설에 견본주택에 이렇게 3.5m 되는 이제 조형물도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제가 프린팅으로 만들어 드리고, 이거는 캐스팅한 게 아니고 모래로 3D 프린팅한 거에 강도 강화를 해서 그냥 직접 사용한 예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천 서구에 설치된 조형물인데요. 길이가 한 8m 정도 되는 조형물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캐스팅한 게 아니고 그냥 모래로 3D 프린팅 한 다음에 강도 강화를 해서 페인팅을 해서 이제 설치한 대형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사에서 이제 금속 자재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쪽이 이제 많이 쓰시잖아요. 샌드 3D 프린팅 몰드에 금속을 부으면 금속 부품이 나오지만 콘크리트를 부으면 콘크리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콘크리트
그 중에서도 UHPC라고 요즘 초고강도 콘크리트라는 게 새롭게 개발이 돼서 좀 건축 분야에서 뜨고 있는데 UHPC로 부어서 만든 거고요. 이게 실제 저희 부스에 지금 전시되어 있으니까요.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게임 런칭할 때 메인 캐릭터 1:1 사이즈로 좀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또 제작도 했었고, 이거는 어느 업체에서 독자적인 조형물을 갖고 싶다고 하셔서 설계 디자인도 해드렸더니 제가 주물로 그 주강 캐스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셔서 지금 보시면 이 형상이 기존 제조 방식으로는 만들 수 없는 제조 방식인데요. 이걸 저희가 3D 프린팅을 하면 그냥 이렇게 일체형 몰드로만 프린팅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프린팅을 해서 바로 주조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게 높이가 아마 50몇 센치 정도 되는 꽤 큰 거였는데 금속 3D 프린팅을 했으면 뭐 어마무시한 가격으로 나오겠죠. 이 사이즈 할 수 있는 프린터도 거의 없고요. 근데 샌드 3D 프린팅을 하면 굉장히 쉽게 제작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샌드 3D 프린팅은 아니고 저희가 3D 프린팅 쪽을 워낙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한국 콜마라는 그 화장품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화장품도 좀 혁신해달라 하셔가지고 저희가 3D 프린팅 화장품이라는 개념을 정의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걸 양산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3D 프린팅 화장품 양산용 장비를 개발해서 공급을 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콜마는 지금 양산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건 이제 예시들이고요. 이게 용기를 프린팅한 게 아니고 화장품 자체가 이 내부에 3차원 형상으로 프린팅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3D 프린팅 제조 플랫폼 로드맵은 처음에 이제 프린팅 기반 디지털 제조가 1단계고요.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 모니터링, 장비 원격 제어 등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서 만드는 단계. 세 번째는 무인화 시스템, 그래서 후처리까지 다 자동화하는. 마지막 단계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원스톱 맞춤형 온라인 제조 서비스가 가능한, 이렇게 4단계로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여기 디지털 트윈 단계에 지금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발표한 그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 자동차에서 이렇게 뒤쪽 이런 그 프레임을 총 70개 정도 부품을 원래 조립하던 거를 한 덩어리 주물로 이제 바꿔서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됐었죠. 실제 지금 테슬라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굉장히 각 분야에서 가속이 될 겁니다. 즉 여러 개를 조립하던 거를 일체형 부품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근데 조립된 걸 일체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조그만한 사이즈면 금속 3D 프린팅이 가능하겠지만 조금만 사이즈가 커지면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샌드 3D 프린팅 기반의 캐스팅 이런 방법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가 더욱더 빠르게 좀 발전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3D 프린팅을 자꾸 이제 3D 프린팅만 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프린팅하는 쪽으로 자꾸 이제 많이 생각을 하셔서 하다 보니까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좁아지는데 저희 같이 이렇게 간접 방식의 3D 프린팅을 적용하면 굉장히 이게 폭이 더 넓어지고요. 적용 가능한 영역이. 그리고 하이브리드 방법까지 쓰게 되면 훨씬 더 영역이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장에 저희가 A-10의 부스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그쪽에서 오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